안녕하십니까. 뭔데뭔데 TV의 아세이 유세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정영돈과 같은 고등학교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정영돈이 예능에 나와서 그렇게 언급을 많이 했던 S전자 선배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수순만 따지면 제가 정영돈의 오마주가 아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정영돈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 이렇게 뜹니다. 인터뷰 내용이 왜 대기업을 그만두게 되었나이다. 정영돈이 하는 말이 내가 꿈꾸던 길이 아니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부서에서 본 12년 일한 선배의 모습을 보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솔직 고백했다고 한다. 결국 대기업을 그만두게 된 배경이 나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다. 그게 1년이든 6년이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는 어떤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고등학교 시절. 저는 그 당시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되면서 취업을 할 것인지 진학을 할 것인지로 반이 나뉘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저희 친한 친구들은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 진학을 선호했고 유일하게 저만이 취업을 선택했었답니다. 공고생들은 거의 모든 수업이 전공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인문계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했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저는 이제 막 들어오던 취업원서를 선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공업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 3땡, L땡, 대한땡땡, 한땡중공업과 같은 대기업 원서들이 차례차례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성적상 1순위로 선별권을 가지고 대부분 S전자를 택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했던 회사를 선별해서 취업을 준비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당연 저는 S전자를 선택했었고 원서를 쓰곤 난 다음 면접 준비에 열중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S전자의 면접에는 관상가가 한 명이 앉아 있고 나머지 4명 내지 5명이 인사면접을 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면접날. 면접장의 문은 왜 그리 높아 보였던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떨었나 모르겠네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흰 테이블에 5명인가 6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면접자들은 4명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공지진이 왔고 면접장 들어서고 착석하자말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참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취업 면접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따로 해주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면접관과 아이 컨택을 하려고 부드럽게 레이저를 계속 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관상을 보는 듯한 한 분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면접관 자리 맨 오른쪽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냥 질문 한 번 안 하고 종이에 자꾸 무엇인가를 적기만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탁 치고 아 저분이 말로만 듣던 관상을 보시는 면접관이시군 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폭풍 같은 질문과 얼어붙었던 자세를 뒤로하고 면접은 무사히 다 마치고 다행히 S전자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또 하나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S전자의 어느 지역으로 근무지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저는 온양으로 인턴 지역이 선택되었고 온천이나 알고 있었던 온양 지역으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S전자 근무지로 가게 되었다. 온양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탈도 많고 좋은 기억도 많고 다 풀어낼 수 있을 공간이 없을 듯하다. 19살 나이에 일을 하러 객지로 나갔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 혼자 해결을 해야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S전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여러모로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다. 그 당시 S반도체가 너무나도
포항이라 정규직 분들이 현장에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12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아침 8시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밤 10시에 나가면 아침에 기숙사로 들어오고 하는 삶의 반복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인턴이었기 때문에 그런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진 않았고 정시 나가서 정시 퇴근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규직,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선배들은 그 와중에도 일을 마치면 나름대로 가족을 챙기시는 분,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 어학이나 스포츠를 배우러 다니시는 분 등등 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셨던 걸로 기억이 된다. 직장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인가? 회식 문화 아니겠는가? 지금은 코로나도 그렇고 개인의 자유시간을 많이 반영하고 좀 더 자유롭다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쉬프트가 같은 동료들끼리 가까운 호프집 가서 하루에 지친 일과를 달랠 겸해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을 하곤 했었다. 내가 있던 그곳 주변에는 정말 논과 밭이라 유일하게 치맥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고 공간도 협소해서 테이블도 몇 개가 없었다. 그래서 기숙사 몇 점에서 이것저것 구비를 해서 몰래 몰래 소그룹으로 회식 아닌 회식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된다. 그러고 보니 오늘따라 그 당시 몇십 년 전인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아련하게 떠오를까 말까 하는 그 생소한 오래된 기억이 오늘따라 뭔가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가면서 그곳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인턴 생활을 착실히 해나갈 때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인턴 마치고 최종 근무지를 정할 때 다시 여기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 살짝 걱정은 되었어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 당시 벌써 다짐을 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별 탈 없이 나는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대학 진학이 목표인 친구들은 한창 대수능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학력고사에서 대수능으로 넘어온 1세대이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나 유형 등등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캐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둔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인턴 생활을 다녀온 친구들은 그 친구들대로 다들 분주했었고, 아시죠? 그들의 세상, 고등학생들이 제일 바쁘다는 거.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순간 최종 근무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었다. 나는 무조건 온양반도체 사업장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S전자 타 사업장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것대로의 관심이 생겼었지만 답 정로 때 마침 최종 지목을 하기 전에 S전자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S전자 사업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는데 벌써 마음에 자리 잡은 온양 사업장이라 내 기억엔 다른 사업장을 순회할 때도 별건성으로 지나갔던 것 같다.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별 문제 없이 최종 사업장도 온양으로 배정을 받고 정든 고향과 빠이빠이를 했고 짐꾸러미 둘러싸서 온양으로 향했다. 기숙사에 입주를 하고 방 배정도 받고 이제는 진짜 사회인으로서 선배들과 인사도 하고 눈에 익었던 선배들이라 반가움은 배가 되었다. 당연 그 선배들은 기존에 봤던 인턴이라 별 무리 없이 바로 팀에 끌어당겨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가의 장비를 상대로 자잘한 것부터 대형까지 잊지 못할 사건 사고들도 많았다.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썰을 풀도록 할 것이다. 나의 본격적인 술 문화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다. 이전에는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도 맥주조차 입에 대어본 적이 없었다. 무슨 고등학생이 술을 이야기하냐고 하겠지만 공업고등학교는 일반 인문계와는 다르게 흔히 말하는 까진 애들, 날라리 애들이 많았었다. 물론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가정 형편상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도 있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영어 선생님보다 영어를 더 잘했던 친구도 있었는데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그 영어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문법이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물어본 적도 수도 없이 많았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정도로 그 사이에서 그냥 버틴 범생이 스타일이었다는 것이다. 및, 거나 차츰 조직 생활에 적응도 되고 사회생활도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조금씩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거다라고 배워나가고 있었을 때 S반도체가 때마침 너무나도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나의 생활은 말 그대로 회사 기숙사 잠 이런 순서였다. 3교대가 2교대가 되고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었다. 내 나이 이제 19살인데 기숙사 잠 회사 생활의 되풀이 간간히 쉬는 날 동료들과 근교에서 콧바람 좀 쐬고 하는 게 다였을 정도로 정말로 그 1년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다. 나도 내가 나를 기억 못할 정도로 사회인으로서 생활이 거의 1년이 다 되었을 때쯤 인생의 전환기가 오게 되고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회사였다.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내 선배들을 봤을 때 10년 정도 지나면 2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어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내 옆에 있는 선배들의 얼굴을 쳐다본다. 곰곰이 생각에 빠져본다. 그 당시 우리같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치가 현장 대리였던 걸로 기억이 된다. 그 이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고등학교 출신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살다 보면 항상 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구도 있지 않은가.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10년 후, 20년 후의 나라는 사람은 꼭 그렇게만 되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대한 꿈을 가지고 나는 지금의 나보다 10년 후에 내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퇴사를 결심하고 가족과 상의를 했었다. 물론 가족들은 무슨 소리냐. 들어가기도 어려운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퇴사가 웬 말이냐고. 맨 처음에는 난리도 아니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쩌랴. 내 인생 내가 살고 내가 책임지는 것을 일단 그렇게 반대를 하던 가족들을 설득하고 회사에 퇴사를 알리기로 했다. 뭐 굳이 따지고 보면 그 당시 가족들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는 반대를 하진 않았던 것 같다. 내가 체감하는 느낌은 왜 다시 생각해봐봐 정도. 내가 공업고등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S전자 취직을 하겠다고 할 때도 그렇고 S전자를 퇴사하겠다고 할 때도 그렇고 살짝 반대하다가 그래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지고 잘하면 된다고 하는 시기였다. 반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럴 거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등등 그런 반대는 하질 않으셨던 걸로 기억이 된다. 그런데 요새 친구들은 눈에 흙을 뿌리거나 진짜 밟고 지나갈 것 같다. 부모님이 옛날 분이셔서 대기업에 다니면 친구분들에게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니 어쩌니 하면서 자랑을 했던 시절이라 그게 살짝 아쉬웠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뭐 지금도 누가 사자 직업이다, 누가 대기업 들어갔다 하면 부모님들이 다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어르신들이 모이면 아들, 딸 자랑했다가 최종 종착지는 며느리 흉보는 거라면서요. 하루는 나를 잡아서 사무실 대리님에게 퇴사를 알리기 위해서 사무실을 찾아갔고 퇴사를 하려고 한다. 기간은 어떻고 저떻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고 등등 그런 업무적인 상담만 간략하게 하고는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선배들과 이런저런 인생 상담도 하고 인생 경험도 듣고 어떤 선배는 다시 생각해보라. 딸랑 1년 지났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라고 이야기도 했고 어떤 선배는 잘 선택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고치는 현장 대리이다. 그런데 그 현장 대리마저도 쉬프트마다 한 명씩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재능이 있으면 그마저도 경력으로 버티지 못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발을 아직 깊게 안 들여 놓았을 때 빼라는 거였다.
나도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으면 나중에는 발을 빼고 싶어도 그 발을 들여놓은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빼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성급하기보단 빨리 판단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생겼다. 사무실 대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고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다. 뭐 당연히 회사에 따른 세부적인 일들을 알려주려고 하나보다 했었다. 그 넓은 회의실에 단둘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적막감마저 들었다. 모모 사원, 잠시 저랑 상담을 좀 합시다. 네, 퇴사에 따른 규정 등 관련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상담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선배로서 조언 좀 해주려고 상담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남들은 못 들어가서 들어가고 싶어 난리인 회사인데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것도 이제 1년인데. 맞습니다. 이제 막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저희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고 제 주변에 있는 10년이 된, 20년이 된 선배들을 봤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배님들이고 자기 일에 애착도 많고 보람과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10년 후, 20년 후는 지금보다 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세계였으면 하고 더 큰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네만, 그래도 아깝지 않은가? 그러면 퇴사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일단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가까이 생활을 해보니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계획은 좋네. 그런데 자네도 알겠지만, 공고생들이 일주일에 국어, 영어, 수학을 몇 시간씩 배우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언제 준비해서 대수능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도 압니다. 공고생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대수능 필수 과목들을 일주일에 달랑 몇 시간밖에 안 배우고 인문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삽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대수능 보려면 학원을 가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네. 사실 공고생들 필수 과목들 언제 배워서 언제 연습해서 좋은 점수 받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진도를 따라갈 수는 있겠어요? 이해하는 것만도 만만치 않고 그걸 이해할지도 의문이네. 이렇듯 그 사무실 대리님의 포인트는 모 공고생이 이제 와서 대학 진학이야. 닥치고 근무였다. 그 이유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과목들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무슨 대수능을 치겠냐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나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었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나의 결정이 설득력 있게 보여야 했기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등등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반격을 했었다. 하신 말씀 틀린 거 사실 하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공고생들이 아무리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대수능의 중요한 과목들을 제대로 다 못 배웠어도 본인이 대학 진학에 뜻만 있으면 학원을 가든 독학을 하든 뭐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느 대학이냐, 어느 과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다소 거칠어졌다. 아무래도 이제 49인 친구가 너무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상상 그 이상의 대답이 돌아왔다. 이야,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깐 무슨 어른을 가르치려고 드래. 이야, 너보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았는데 다 너 좋으라고 해주는 이야기잖아. 어디 공고생이 국어, 영어, 수학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배워서 무슨 대수능을 친다고 깝치긴 깝쳐. 이야, 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그냥 일이나 열심히 배워. 19살이었던 내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다소 거친 답변이라 어떻게 대답을 할까 굉장히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지금이야 저런 답변을 들었으면 아마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해줬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러지도 못했던 시절이라. What the father, gentlemen? 대수능에 적합하게 국어, 영어, 수학을 제대로 못 배운 공고생 출신인 것도 맞고요. 다소 빠른 퇴사인 것도 알겠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다소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대리님도 공고 출신이면서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야, 내가 틀린 말을 했냐? 있는 그대로 현실 직시하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가족이 다 생각하고 다 너 잘 되라고 말해주는 건데 듣기 거북해. 가족이여, 이보세요.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이소. 내 가족은 지금 집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른들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어. 인생 선배로서, 공고 선배로서 하는 말이니 잘 새겨들어. 그리고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한마디. 어디 공고생 주제의 기술이나 잘 배울 것이지. 무슨 대수능이야. 그 당시에 참 충격적이었다. 공고생주체라는 말. 한동안 혼자만 고구마 100개 먹은 마냥 할 말을 잃고 그냥 회의실을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뭔가 답답했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아니,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을 다 인정했잖아요. 공고생 출신 맞고요. 대수능 치려면 이제까지 배우지 않았던 학습을 해야 되고 일보다 더 뼈 빠지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단지 공고생이라서 대수능도 못 칠 거라는 거, 못 배웠다는 걸로 너무 내려누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내려누르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조언하는 거지? 도대체 조언과 조롱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저 듣고만 있기에는 참담했다. 흔히 하는 말로 실컷 가르쳐놨더니 나간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일까. 인력 낭비되는 순간이라 대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건가 싶기도 하다.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전공을 찾기 위해서 그만두겠다는데 다소 언사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잘 되라고 조언한다는 거라면서 왜 이렇게 공고생을 무시하는 듯한 톤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몰라도 대리님도 공고 출신이면서 공고생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봐, 이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잘 가르쳐 놨더니 나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 잘 가르쳐 놨던 직원 하나가 이제사 일 좀 한다 싶으니 일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네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어떨 것 같냐고. 제가 인턴도 아니고 정규 사원인데 여기가 무슨 계약을 해놓고 일하는 직장도 아니고 일 다니다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다든지 개인적인 일 등등으로 그만둬야 된다면 그만두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어서 일 그만두고 나간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무슨 계약 위반을 했다든지 약속을 어겼다든지 한 것도 아닌데 대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냥 더 이상의 조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젊은 것들은 좀 가르쳐 놓으면 이런다니깐. 멘탈이 탈탈 털릴 정도로 심기가 매우 불편했지만 그날은 정말 저 정도 수준의 대화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런 후 그 대리님과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고 마지막 근무하는 날 사무실에 가서 떠난다고 인사할 때 마지막으로 보고는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하는 날까지도 내 등 뒤에서 들리던 소리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잘 가르쳐 놔봐야 별 소용이 없어. 얼마나 잘 되는지 봐야겠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 얼굴 붉히기도 싫어서 그냥 쌍마이웨이를 했었다. 퇴사한 후 6개월가량 학원을 학교처럼 다녔다. 그 대리의 말처럼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은 학교 다닐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대로 배운 과목들이 아니었기에 공부하는데 사실 오지게 고생을 했다. 뭔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오기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마음이 풀어질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하던 그 대리의 마지막 말을 되뇌이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잡았다. 학원에서 대수능 공부를 하던 사람들,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들의 세계를 보니 나 스스로 채찍질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대수능 날이 다가왔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수능을 받고 나름 흡족한 결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사람들 대부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쁨은 채 하루도 가질 않더라. 그런데 원하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니 제일 먼저 떠오르던 사람은 마냥 고마워해야 할 부모님도 그 새벽 아침에 매일 학원을 데려다줬던 고마운 매형도 아니었다. 바로 나에게 공고생이라는 이유로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었던 그 대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어쩌면 그 대리는 내가 그토록 길을 악물고 공부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준 인물이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를 갈면서 욕을 해줘야 할지 불분명한 경계에 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사는 동안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년, 15년 전인가요? 시크릿이란 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본인이 바라는 일을 상상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그 기쁨을 느끼고 최종적으로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단계를 가지라는 시크릿처럼.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일에 꼭 도전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는 인생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희망을 응원합니다. 이상 뭔데뭔데 TV의 아세이 유세이입니다.